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대법원 2000년 선고 99-67536 판결을 소재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협약자치 한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많았었냐 하면 97년의 IMF 이후에 한국이 이제 많은 회사들이 경영상 위기에 봉착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상여금의 반납 또는 지급 유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상여금을 반납 또는 지급 유예하는 합의를 하면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후에 회사의 상황이 좀 나아지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근로자들이 이제 유예된 상여금을 지급하는 소송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 판결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상여금 같은 것들이 그 합의 당시 이전에 이미 기발생한 지분 채권으로 이제 기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이 그걸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쟁점이 하나 있었고,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사실은 단체 협약이라는 것은 장래를 향하여 근로조건을 이제 형성하는 그런 합의인 것이지, 협약 체결 이전에 개인에게 이미 귀속된 권리들을 노동조합이 처분할 권한은 없죠. 그런 처분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래에 대한 상여금을 이제 단체 협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제 단체 교섭권이 인정되는 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건데, 근로조건을 하회시키는 낮추는 방식의 단체 협약이 가능한가라는 이론적 쟁점이 대두가 된 거죠. 사실 이제 그 옛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그렇지 않은데 초창기 일본 판결 중에, 하급심 판결 중에는 불리한 단체 협약 체결이 무효다라는 판결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개별 근로자의 장래에 대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 협약이 가능한가라는 게 논해졌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원칙적으로 단체 협약 체결은 근로조건을 반드시 이제 꼭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을 낮추는 협약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고 현저하게 그것이 불리하거나 그럴 때에는 제한을 받는다라는 판례 법리가 제시가 됐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제 맥락을 보면 먼저 노조법 33조 기준의 효력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흔히 말하는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단체 협약 관련되어서, 단체 협약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되는 협약이죠. 어그리멘트죠. 근데 원래 이제 일반 민사상의 계약이라 그런다면은 계약은 그 체결 당사자만 상대적으로 구속하잖아요. 보통 계약의 뭐 주관적 뭐 적용 범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단체 협약은 조금 달라요. 단체 협약 중에서 기본적으로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의 모든 내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라는 협약 체결 당사자 간에는 이제 채무적인 효력, 어블리가토리한 효력이 인정이 돼요. 이걸 보통 단체 협약의 채무적 효력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그런 채무적 효력 말고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은데, 독일, 일본, 한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 자체가 하나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 조항이 우리로 치면은 33조의 조항인 거죠. 그렇게 되어서 단체 협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그 단체 협약 내용 중에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기준적 효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 이걸 뭐 이제 레귤러터리한 효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보겠습니다. 33조 보면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이제 그 위계에 대해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상위에 있다라는 취지의 조항이죠. 이제 단체 협약에 위반하는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한다. 뭐 이제 이 해석에 관련돼서 뭐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인정되냐 그런 거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 이런 조항이 있고,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에 공백이 있거나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이 기준에 정한다. 이걸 뭐 직률적 효력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지만, 이걸 우리는 그냥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쟁점이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준의 효력이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장래를 향해서 그 어떤 룰을 만드는 그런 것이지, 이미 기성에 발생한 개별 근로자의 권리를, 인타이틀된 권리를 포기시키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 근로관계에 미치는 집단적인 규율이다 라는 표현이고,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은 개별 근로자의 사적 재산권 영역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 자체로 침해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포기 유예하는 것은 무효이다 라는 것이 이 판결에서 선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것이 아니라 이제 기성의 임금 채권이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협약 자체의 원칙상 사용자와의 근로 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도 불리하게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판례가 쓰고 있고, 따라서 이런 불리한 변경일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수권이 필요한 게 아니다. 다만 그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 이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민법의 법인이나 회사법 공부할 때 울트라 비레스에서 목적 범위 외의 행위는 효력이 없다라는 말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의 맥락인데,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이다. 뭐 그리고 이 판결과 관계 있는 건 아닌데, 사실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웠을 대표권 남용이라는 걸 이제 적용시켜서 노동조합의 조합 대표자가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의 이익이 아니라 이제 그 배임적인, 그러니까 사용자 뭐 공모해서 배임적인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이 무효다라고 나온 판결도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유를 설시한 게 아니라서 넘어가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그런 문제가 돼 언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는가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멀티팩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단체 협약의 내용을 보고 체결 경위를 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경영 상태 등을 보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전형적인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내용이 얼마나 불이익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급여를 너무 많이 낮추는 건 안 되겠죠. 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 조합원의 의견 수렴했는가, 또는 교섭 경위가 어떠했는가, 또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이 어떠했는가, 뭐 경제 위기 상황이었냐, 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되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인 거고요. 이제 판례 요지로 넘어갈게요. 협약 자체의 한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은 근로자의 영역에 넘겼기 때문에 단체 협약으로 이제 협약으로 바꿀 수 없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부터 개별적인 수권 동의 없이 이러한 이제 개별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 속한 채권을 처분하는 거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 수권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런 것이 아니라 장래를 향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리가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하는 협약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 협약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조항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근로 조건들이 이제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임금이 올라가는 대신에 뭐 다른 복지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일 수도 있는 거고, 따라서 어느 조항 하나만 가지고 유리하다 불리하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사실은 유불리를 가지고 단체 협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 협약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란 한정이 붙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써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노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체결한 단체 협약에 이렇게 현저하게 합리성을 상실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 현재 합리성을 결하는 부분은 재반 사정을 종합해야 된다. 좀 간단한 판결이었어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3년 육모에 나왔던 문제인데, B회사는 50명 철강관 제조회사이다. 300명 기업별 노조이고 다른 노조는 없다. B회사와 B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은 3, 6, 9, 12 가거래 말일에, 이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400% 상여금 지급하는 회사인 거죠. 이제 몇백 프로 지급한다라는 말이
이제 법에 써 있진 않지만 보통 기본급의 600%라 그러면은 뭐 2, 4, 6, 8, 10, 12 짝수달마다 주는 거고 400%면 3, 6, 9, 12 그렇게 주고 그게 한국에 이제 흔히 대형 제조업 공장 대공장 같은 데 단체협약에 많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100%씩 지급하기로 규정했는데 22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심각한 경영위기가 처하게 됐고 22년에 그런 경제 불황이 있었나요? 코비드 19 그런 거였나? 뭐 약간 가상의 사례니까 3월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건 체불 발생한 거잖아요. 기 발생한 거죠. 3월은 4월 달에 교섭 시작해서 6월 15일 말일 전이죠. 그럼 6월 달 발생한 상여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합의 체결하고 여기에서는 경영위기 극복 위해서 3월분부터 소급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3월분부터 새로운 단체별 체결될 때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상여금의 지급 유예 내지 상여금의 포기 조항을 두어 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인데 개별 근로자 동의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나눠야 될 거예요. 문제가 수험에 적합한 판결이라 가끔은 시험이 나긴 해요. 3월 부분은 기발생한 상여금인 거고 6월 말일 부분은 아직 장래 상여금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 합의는 쪼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월분 상여와 6월분 상여는 다르다. 3월분 상여에 대해서는 이미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 들어간 상여이기 때문에 이런 걸 포기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6월 상여 같은 경우에는 미발생 채권이기 때문에 이제 단체 협약을 가지고 수권 없이 합의할 수 있다. 다만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면 안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정을 가지고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건 경영 위기라는 것이었고 뭐 이제 기기도 뭐 계속 이제 퍼머넌트한 게 아니라 다음에 단체 협약 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포기한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써줘야 되겠죠. 답안 작성해 봅시다.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쟁점은 첫 번째 상여금 지급 처분권 이미 발생한 후에 동의 없이 합의를 한 경우 또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단체협약 두 개를 나눠봐야 돼요. 쟁점이 두 개고 배점도 동일하게 나눠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법리 협약 자체 원칙과 그 한계 노조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규범적 효력을 가지며 이는 장래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아까 보았던 조문이죠. 32조 1항 잠깐 다시 가보시면 이제 33조인데 잘못된 거 그래 조문이 번호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확인해 본 거예요. 다시 가면 33조 1항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 이는 장래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 청구권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 관련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인에게 기속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 수권 없이 포기할 수 없다.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은 처분할 수 없다. 두 번째, 협약 자체 원칙상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는 경우 예외이다. 현재 합리성을 결하는 여부는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사안 포섭해 봅시다. 첫 번째, 상여금은 단협상 369 12월 말일에 100% 상여금 지급한다.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급 확정된 시기에 정기적으로 확정된 금품이 지급될 의무가 있죠. 이건 뭐죠? 임금 채권이다. 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상여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다라는 표현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는 기발생한 채권이라는 것을 써줘야 되니까. 따라서 3월 상여금은 이미 지급기일 도래한 것이죠. 따라서 구체적인 임금 채권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할 때에는 개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6월 15일자 합의 중에서 3월분 상여금을 포기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반면에 6월 말일 상여금은 합의 체결 당시에는 아직 이제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기가 그 시점에서는 임금 채권 발생한 게 아니고 이 합의는 장래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거 가능하다. 다만 이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면 안 되는데 현재 이 사안 같은 경우 첫 번째 세계적인 경제 불황 및 그 경영위기 극복이라는 정당한 사정이 존재하고
뭐 더 쓴다 그러면 한시적인 포기이고, 따라서 고용 안정 협을 위한 불가피한 합의를 보인다. 따라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두 개를 나눠 써줘야죠. 3월분 상여금 포기는 기지급 임금에 대한 포기이므로 개별 수권 없으면 무효이다. 반면 6월 상여금은 장래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현재 함수성이 결함한지를 평가해 보건대 경영상 위기라든가 뭐 이제 고용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정당해 보인다. 따라서 병의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고생하셨습니다.